안녕하세요. 청소년 육성 제도론 첫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정책의 개관 및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청소년 정책의 개념 및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의를 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청소년 정책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청소년 정책의 정의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이다라고 정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는 미래 세대의 육성 그리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청소년에 대해서 미래 세대의 주역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개념에서 이러한 미래 세대를 잘 키워야 사실은 이제 미래가 정말 밝아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미래 세대로서의 청소년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의 청소년들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권위 있는 배분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청소년 정책의 목적이나 가치를 지향하는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청소년 정책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청소년 정책을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으로 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청소년 문제라 하면 뭐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내적인, 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상황이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청소년 정책을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와 활동 이것이 청소년 정책이다라고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 정책의 종합 정의를 보면 정부가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정부가 결정하고 수행하는 활동으로 우리가 청소년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부,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과 그 개인의 역할들,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그것을 정부가 결정하고 수행하는 활동을 청소년 정책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건, 교육, 주거 이외에도 비행, 보호, 고용, 환경, 스포츠, 레크레이션, 상담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개입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학자의 견해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어떤 문제 상황이나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것이 조금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청소년의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목표로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해서 우리가 법령과 시책을 만드는데요. 그럼 법령과 시책을 통해서 밝힌 기본 방침이다. 청소년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청소년의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목표로 한다. 사실은 이 바람직한 사회 상태다. 이것은 굉장히 유동적인 개념입니다.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직한 사항을 목표로 둔다라는 것은 사회마다, 시대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들의 어떤 사회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걸 충족시키고 또 청소년들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제 어떤 활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시책을 통해서 밝힌 기본 방침 이것을 청소년 정책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믹스해서 우리가 청소년 정책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자면 청소년 정책이라는 것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새 시대의 주역으로서 그러니까 미래 사회죠. 이 청소년들이 살아갈 사회 정말 힘있게 살아갈 사회의 주역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과 재정 운용의 기본 방침과 청소년 활동 지침을 국가가 제시한 것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다양한 그 학자들의 정의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틀리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어느 측면을 더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면서도 넓게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새 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역할과 사명. 근데 여기서 이제 새 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조금 바뀐 게 예전에는
우리가 청소년들이나 이제 그러한 어린 친구들을 봤을 때 뭐 미래의 꿈나무 이렇게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들을 미래의 꿈나무로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주역으로 많이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청소년을 미래의 꿈나무로만 봤을 때는 너네는 미래의 꿈나무니까 지금 조금 어려워도 참아라 라고 하는 사실 그런 부분들 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요. 그것이 뭐 그렇게 해석되어진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의 청소년 삶에 우리가 관심을 덜 둘 수도 있지만 최근에 바뀐 게 요즘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도 많아지고 그들의 지금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미래의 사회의 주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그들의 삶에 지금 처해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청소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육성한다는 것은 키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이들이 미래의 새 시대의 주역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미래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의 삶과 미래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기서 그냥 개인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행정과 재정 운영의 기본 방침, 그리고 청소년 활동의 지침, 이것을 개인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시한 것을 우리가 청소년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에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정책이 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러 가지 의견과 그 형성